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노년기에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며 심지어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7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동영상 끝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성취와 가치 있는 경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런 자기 성찰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에 은퇴하신 후 무기력함에 빠져 계셨는데 어느 날 과거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30년 전 제자가 보낸 감사 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죠. 황 선생님은 그 순간 자신의 교직 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고 이를 계기로 노인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실패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시련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60대 중반에 김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40대에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20년 만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며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실패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육체의 고통 없음과 마음의 평온함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남들이 정의한 행복을 쫓느라 정작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곤 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요소는 관계의 질과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박 여사님은
60대 초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습니다. 이전에는 여행과 쇼핑, 사회적 인정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건강 위기 이후에는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일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씩 감사일기를 쓴 60대 이상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낮고 수면의 질이 31%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70대 이웃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심리상담사의 조언으로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함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미국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제 은사님이신 이 교수님은 65세에 정년 퇴임 후 평생 미뤄두었던 소설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첫 소설을 출간했고 이 교수님은 정년 퇴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내가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자신을 초월하는 무언가에 기여할 때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50, 60대에 접어들면 단순히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 다른 이들과 다음 세대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지역 노인센터에서 온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78세 정 할머니는 40년간의 요리 비법을 담은 레시피북을 손주들에게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각 음식에 얽힌 가족 이야기와 지혜도 함께 담았습니다. 정할머니는 내가 없어져도 이 음식을 통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입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변화나 목표도 작은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작게 시작하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면 부담과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작은 변화는 지속 가능성이 78%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60대 박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10분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매일 1시간 걷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체중도 10kg 감량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1시간을 목표로 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작게 시작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죠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성찰을 위한 7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 나의 실패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중국 고대 철학자 맹자는 타인을 알면 지혜롭고 자신을 알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자기 성찰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맞는 것은? 첫째, 과거의 성취에 집중하여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 둘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답은 둘째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현실 회피가 아닌 현실을 더 명확히 직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자기 성찰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째, 매일 시간을 정해 일기를 쓰기.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셋째,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기. 정답은 둘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오히려 자기 성찰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기 성찰과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